저 주식계 로빈후드 배터리아십니다. 네. 제가 이제 왜 로빈후드라고 했냐면 오늘 그 타이거 자산 운용이라는 데서 이제 네. 고객들한테 그 사과 서한을 보냈어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을 이제 우리가 제때 그런 주식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하는 사과문을 이제 고객들한테 쭉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당신들의 밸류에이션이 비정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타이거 자산 운용이 주로 이제 그 사모펀드 쪽일 거예요. 네. 이제 롱숏 위주로 하는 이제 롱숏의 명가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3억 이상만 투자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의 고객들은 다 부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타이거 자산 운용 그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거는 그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갖고 제가 이제 가난한 여러분들한테 돈을 나눠드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증권가의 로빈후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거 자산운용의 예. 주장은 수급이 너무 에코 쪽으로 몰렸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주식 다시 배워야 돼요. 예, 주식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예. 단순하게 수급만 갖고 주가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주식이 그렇게 6배, 3배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 뒷받침에 있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시장의 논리라든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시장의 발굴 기능에 의해서 제대로 가치를 찾아가면서 오는 거지. 그런 형태로 올랐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 반성해야지. 그런 식으로 면피하고 내가 계속 옳았다. 너네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너네들이 주식 사서 올린 개인 투자자들 당신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명맥을 오래 이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오만하고 이제 시장에 겸손하지 못한 이제 그런 발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펀드 매니저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 시장에 대항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글러먹었는데 그래갖고는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아십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사님, 오늘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실적이 또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 먼저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1,800억. 예. 매출이 얼마 나왔나요? 예, 매출액은 202%가 늘어난 2조 600억 정도. 2조 600억 정도. 아, 예. 매출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은 조금 좀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한 10% 정도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2조 6천억이면은 대략 한 2조 600억. 2조 600억이면 한 2천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 200억 정도 지금 미달하게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그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매출액은 2조가 넘었죠. 예, 2조 2조인데, 2조 100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은 1,073억이니까, 그러면은 대략해서 이제 한 5%, 5.5% 정도밖에, 5.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되게 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거는 조금 좀 디테일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서 만드는 양극재 중에서 이제 그 전동 공구용으로 들어가는 양극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삼성 SDI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데 일시공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전동 공구 쪽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종 소비처가 이제 건설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이 지금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4, 4분기에도 이제 건설 쪽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손실 처리하는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재고 조정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는데 아마 1, 4분기에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인정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같이 이제 공동 설립한 에코프로 EM이라는 이제 그 에코프로 BM 밑에 자회사가 있는데 그 이제 캠퍼스 캠6인가 뭐 캠7인가 뭐 그럴 텐데 그게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 포항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이제 라인을 오픈했거든요. 라인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큰 라인이 완성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배터리 같은 셀의 경우에도 이제 수율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양극재단에서도 이제 수율 잡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 잡히는 그 과정 동안에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이제 덜 나오는 그런 좀 일들이 있거든요. 아마 좀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숫자만 나온 거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발표를 되면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뭐 각자 알아서 한번 판단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이 나온 다음에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반도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에코프로는 6.51%가 올랐고 76만 원입니다. 와, 엄청나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한 0.68% 또 올라서 약 30만 원, 2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갔네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원래 같으면 원래 이제 뭐 그동안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했었던 호실적까지는 아닌 형태의 실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좀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지금 수급 상황 자체가 공매도 친 그 기관들이 되게 코너에 좀 몰려있는 상태여갖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이거 자산운용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신문도 보니까 제목이 갈리더라고요. 어느 쪽은 이게 주가 상승세 이어가 호실적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한쪽은 호실적에도 투자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뽑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민감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투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에 또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3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분기 실적이 뭐 좋고 나쁘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봐서 이제 이 매출이 계속 성장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익단에서는 뭐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분기 단위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수한 사정들로 인해 갖고 이제 계속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1, 4분기는. 근데 이제 이 안 좋은 게 왜 안 좋았는지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IR 행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좀 제대로 보고 다시 좀 판단하시는 뭐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 지금 매출이 2조 정도 나왔는데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까요? 예, 예. 올해 대략 한 46% 정도 이제 신규 캐파 오픈이 그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 4사분기에 큰 공장이 큰 라인이 이제 새로 오픈했고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하게 반영되는 건 아마 2, 4분기 정도를 봐야 될 거예요. 2, 4분기 일부 반영되고 3, 4분기에 이제 더 반영되고 추가적으로 또 반영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라서 계속해서 이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2조면은 이제 다음 2, 4분기에는 뭐 2조 4천억, 2조 5천억, 그 다음에 뭐 3, 4분기에는 3조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 형태로 보시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계속 좀 변동되는 게 이제 메탈 가격. 그러니까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가격들이 이제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 부분들이 이제 매출 부분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대국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기 실적 이거 막 예년 해갖고 실적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거는 사실 여의도 이제 기관들이나 좀 그게 중요한 이제 그런 팩트지. 뭐 2, 3년 최소 3년 이상 갖고 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예상했던 바대로 나오셨고 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오고 예, 좀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했는데 그 저조한 영업이익률의 이유를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예. 대국적으로 생각했을 땐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2차 전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요. 예.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2차 전지하면 대장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1분기 예. 한번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아마 IR 자료를 이제 신문에서 기사에서 인용해서 그 그래픽을 한 거를 제가 다시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듯이 22년 1, 4분기 실적이 4조 3천억이었고요. 2, 4분기에 5조 700억, 3, 4분기에 7조 6,482억, 4분기에 8조 5,375억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 4분기에 매출은 8조 7,471억을 기록한 거고요. QOQ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16.8, 50.8, 11.6, 2.5 이렇게 이제 1, 4분기에는 좀 매출 성장률 QOQ 관점에서 봐서는 이제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못 나온 그런 부분하고도 좀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양극재가 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1, 4분기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세를 부과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2, 4분기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 4분기에 들면 이 매출 성장률이 다시 한번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기록했었던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해서 7.2를 기록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요 7.2%에는 이제 그 1,0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AMPC 세액공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라내고 보면은 6.1%거든요. 그러니까 6.1%라도 이제 되게 뭐랄까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제 좀 높은 편이고요. 사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되게 높은 편이고 이게 보면은 이제 6.0, 3.9, 6.8, 2.8, 6.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좀 불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의 신규 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건설 중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당장은 수율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좀 뭐랄까 기관 투자자들, 좀 프로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 PER 영업이익보다는 EV EBITDA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감가상각을 이제 더한 거. 그걸 기준해서 보통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EV 에비타로 사실은 평가를 해야 이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 회사들도
더 이제 뭐랄까 또 정확한 평가가 사실 가능한데 그 이브 에비타까지 들어가면은 PR만 해도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 죽을라. 이브 에비타면 도저히 못 쫓아오실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제 뭐 그런 거다 하는 정도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EV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싸다 비싸다, EV 에비타 몇 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V 에비타를 보면 지금 여기 보듯이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EV 에비타, 그러니까 에비타로 보면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한 형태로 해서 보면 이 들쭉날쭉하는 이 폭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훨씬 이제 기업의 이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장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좀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는 이제 EV 에비타 형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건 조금 좀 고급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고급까지 뭐 지금 당장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일단 PR 정도로 해서만 보고 이제 PEG 개념이 지금은 제일 좀 보면 좀 적정하다고 보여요. 이제 제일 좀 판단하시기에 네.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씀 쭉 드린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 들쭉날쭉한 거는 아까 그 이제 수율 문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수율이 최종적으로 안정화될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신장할 거다는 거를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혹자가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 이제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양재 산업도 그렇고 이제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안정화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든 이제 흠 잡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사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사실 볼 건 아니고 EV 에비타로 보면 훨씬 좀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그건 나중에 좀 수율이 높아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1, 4분기 매출 성장률이 한 2.5% 정도니까 이게 이제 좀 계절적 요인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이제 2, 4분기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증권사 실적 추정은 엉터리고 개판 5분 전이다. 예.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컨센서스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2023년 3월 이제 예상치가 보시면 8조 7,471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치보다 추정치가 미달을 한 거고요. 한 5% 정도 미달한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4,847억인데 지금 나온 거는 6,332억이니까 이것도 차이가 크게 난 거죠. 30%는 차이 난 거죠. 예, 4.5%, 34% 차이가 난 거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적 추정 자체가 틀리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네이버 컨센서스에 나오는 그 실적 추정치, PER 이런 거를 판단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되고 실적 추정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신 돈이잖아요. 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예, 어려운데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남은 돈 먹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래, 진짜. 내가 이제 배터리 IC가 8개 정도 딱 쥐어갖고 그거 사서 돈 버는 거는, 그거는 진짜, 내가 진짜 그 하이웨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당신들이 지금 돈 버는 거고, 원래 그렇게 못 벌어요. 그렇게 벌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남은 돈 먹는 거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부터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이게 문제가 그 이제 뭐 대형프로 이런 데서 이제 뭐 전문가들 하는 사람들이 정보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 그거 듣고 와서 사서 그냥 먹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당연히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종목을 잘 찍어줘갖고 당신들이 돈 번 게 아니고 그때 시장이 유독 좋아서 그랬어요. 네. 그때는 대충 다트만 던져도 100개 중에 95개는 올라가는 장이어갖고 돈 못 벌기가 더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럴 때부터 시작해갖고는 쉽게 돈을 버릇하니까 버릇이 지금 잘못 들어갔고 공부를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하면은 쉽게 벌 수 있는구나 이렇게 되게 날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21년에 완장창 한번 깨진 거고 21년 연말 22년에 이제 배터리 IC를 영접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지금 개가천선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니고 계속 거기 이제 과거에 이 아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코피 쌍코피 터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23년 12월 예상치가 네이버 컨센서스가 36조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보시면 8조 3천억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8조 3천억 기준에서 곱하기 4를 해도 4, 8이 32니까, 그러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별로 증가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증가할 스케줄이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 부분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2,956억 해서 플러스 89.1% 증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에서는 6.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3년 실적 추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틀린 겁니다. 이게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실적 추정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1, 4분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한 112%인가 그렇잖아요. 그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면은 51조 6천억이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1, 4분기 7% 나왔었잖아요. 네. 7점 몇 프로인가. 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계산해서 하면 영업이익은 3조 7천억이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1조 정도, 1조 4천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예, 예. 4천억. 예. 이렇게 추정하느냐? 제가 밑에 있는 이제 51조 6천억에 3조 7천억으로 영업이익을 추정하느냐, 아니면 36조에 2조 3천억을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넘기시면. 와. 예, 실적 추정이 달라지면은 밸류에이션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증권사 컨센 기준에서 보면 23년 EPS는 6,668원이고요. 그러면은 PR은 87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101.9%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EPS를, 예, 그 컨센서스를 기준해서 계산하면은, 그러면 이제 PG가 87에 101.9가 되니까, EPS 성장률 101.9를 하면은 0.85가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기준이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거든요. 저평가는 저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딱 기억해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EPS 성장률 이제 피트 린치 쪽에서 책에서 나온 거니까, 피트 린치가 하시는 그 방법은 EPS 성장률을 대략 3년 평균이나 5년 평균을 써요. 그러니까 한 해 평균을 쓰면 안 되고, 네. 3년이나 5년 평균을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PEG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3년 뒤에 실적 추정을 최소한 할 수 있을 때 된 얘기고, 5년 뒤에 실적 추정까지 가능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당연히 돈 벌기가 쉬울 리가 있습니까? 네. 당장 나와갖고 땅을 파보십시오. 5천짜리 한 장이 나오나.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주식해갖고 뭐 몇천만 원, 몇억 버는 거를 쉽게 생각하니까 그게 쉬울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지나보면 뒤통수 당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갖고 사실은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 쪽하고 이제 좀 협업해갖고 유료 강좌를 제가 열어서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거기 나와요? 예. 거기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예. 좀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물고기 잡아주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물고기 잡는 법 이제 서서히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갖고, 이게 좀 되게 디테일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밸류에이션 하면은 그냥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PR 딱 보고, 그거 보고, 이거 100배네 비싸네? 그 다음에 여기 5배네 싸네? 이렇게 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식한 겁니다. 돈 잃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거 LG 에너지솔루션 요 사례만 봐도 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고 좀 예술적이에요, 사실은.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려고, 단돈 99,000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예, 이제,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 23년 EPS가 1,727원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PER이 54.1배가 됩니다. 87배랑 54.1배랑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PER 54.1배가 되면 EPS 성장률은 한 해치입니다. 한 해치만. 원래는 3년, 5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한 해치만 보면은 224.6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PEG가 0.24가 나온단 말입니다. 0.5 미만이면 절대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예. 저거는 집을 팔아서도 사야 되는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중요해요. 모든 밸류에이션의 근본은 실적 추정이 있고, 근데 실적 추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저희 센터장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못 맞춰도 된다. 실적 추정은 꼭 맞춰야 된다. 야.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는 그 실적 추정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실적 추정만 해요. 막 테이블 막 갖고 와갖고 가정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한 달 동안 실적 추정해서 그렇게 막 노력해갖고 데이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실적 추정 잘했는가를 이제 나중에 그 검토를 해보면 복기를 해보면 30% 이상 차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어려운 거군요. 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 추정을 잘하느냐. 실적 추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잘하려면은 내가 맨날 메뚜기처럼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팔고 그 다음에 딴 데 가고 이러면 그게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쌓일 리가 있으며 실적 추정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보고 투자 안 하는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실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쌓일 리가 있으며 실적 추정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보고 투자 안 하는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실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밭대라시 계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평가가 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될 때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역으로 이제 막 그 증권사들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좋다 자기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자체가 낙관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실적 한번 추정해 보면은 내가 예상하는 실적치가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비해 갖고 많이 이제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어닝 미스 그러니까 어닝 쇼크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잘하면 이게 멍청한 여의도 새끼들을 이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제일 사실 핵심입니다. 아, 그러면요.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실적 추정을 보통은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리포트를 거의 이제 많이 확신하게 되잖아요. 리포트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 믿으면 안 돼요? 예. 첫 번째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제일 쓸모없는 데이터예요. 목표 주가 받자마자 목표 주가는 지워야 됩니다. X표 쳐갖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적 추정. 예, 실적 추정해서 그렇게 해갖고 보면 이제 EPS 얼마 나오고 PR 얼마고, PR 얼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EPS나 PR이 나오기 위한 그 과정들이 그 리포트에 길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길게 기술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너무 낙관적인 과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을 바꿔갖고 내가 다시 실적 추정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EPS 숫자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걸 기준에서 판단해야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쭉 보고 쭉 읽어보시고 그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 비해 갖고 너무 비관적으로 돼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돼 있다 싶으면 그 주식들은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주식인 거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막 좋은 얘기 막 써놨는데 사실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은 가정이 너무 좀 이제 낙관적으로 치우친 낙관평이 있는 그런 이제 리포트다. 그러면은 빨리 팔아야죠. 그게 삼성전자 같은 거죠. 하이닉스 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원래 작년에 되게 좋게 얘기하고, 뭐 좋게는 아니고 나빠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빠질 거라고 얘기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나쁘거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에 좀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은 돈 쉽게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벌받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네이버 컨센서스로 보니까요. 이게 한 8조 9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에코프로 비행이 1분기 결과가 2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곱하기 4하면 8조잖아요. 곱하기 4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증가. 중설 물량들이 나올 게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작년 4, 4분기에 이제 캠7인가 했던
큰 공장이 하나 신규 완공됐는데 그게 아직 가동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율 잡는 과정이어갖고 1, 4분기까지는 실제 그렇게 반영 안 됐어요. 2, 4분기부터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 4분기 만약에 2조 5천억만 나오면 2조 5천억이면 7조 5천억에다가 지금 2조 하면은 9조 5천억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에코프로 BM 그 이제 IR 쪽에서 10조다. 우리 올해 이제 추정 실적 10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8조 9천억입니까?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8조 9천억 이유도 없어. 왜 8조 9천억을 보는지 이유도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보수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공매도 그 치는 기관들한테 도움 많이 주고 싶어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빤한 거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10조랑 만약에 10조라고 할 때 예. 저는 12조로 보고 있습니다. 12조요? 예. 제 실적 추정은 12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10조에서 12조랑 이렇게 8조 9천억 이렇게 한 2조에서 4조 정도 차이가 나면요. 주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주가적으로는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죠. 아,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럼요. 예, 그럼요. 와, 예. 그러니까 실적 추정 중요하다니까요. 실적 추정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36조하고 그다음에 51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에서 여기 보면은 PR이 이건 0.8하고 0.24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추정 중요하다니까요. 추정을 함부로 막 네 마음대로 보수적으로 취하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낙관적으로 취하면 안 돼요. 실적 추정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의도 진짜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단체로 진짜 문제가 많은 게 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이제 바이 리포트 계속 썼던 거는 실적 추정에 비해서 결과치가 계속 나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3천억의 시비에 왕창 물려있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 추정이 미달했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3, 4분기 하반기 가면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 또 실적 추정이 미달했고요. 내년 되면 좋아질 거다. 1, 4분기 실적 추정이 또 미달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첨보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첨보를 자꾸 추천한다고요. 실적 추정하고 틀려갖고 내가 예상했던 실적에 비해갖고 실적이 미스했으면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그 목표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자기들이 시비를 3천원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욕하죠. 내가 괜히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좀 약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지금 말씀을 좀 해석하자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유리하게 리포트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체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약간 그 선대인 소장님, 그 모건 스탠리 그거 갖고 얘기하시는데 모건 스탠리도 그 리포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40%인가를 적게 보더라고요. 에코 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여기서 더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 속보이잖아요. 속보인 대놓고 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한다는 거잖아요. 모건스탠이 한국에서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우리나라 다른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 증권사도 다 지금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 보고 좋다고 2차전지 투자 해지해갖고 좋다고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2차전지 좋다고 좋은 건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거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게 저평가되는 거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프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하는 리포트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했는데 분명히 2차전지인데 빠떼시가 추천한 8종목은 바로 다니게 막 날아가는데 그 애널리스트나 대형 프로에서 추천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내 건 안 올라. 오히려 막 빠져.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뒤에 음흉한 속셈들이 다 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편견 없이 이게 추정도 제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 있는데 사실과 편견 없이 하는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사실과 편견으로 떨묵치는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애널리스트 말 믿고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쪽박된다. 저 새끼들 얘기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자꾸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망신이죠. 망신, 개망신이죠, 이거는. 레포트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와, 그렇구나.
저도 좀 더 알아보겠는데 이거 한번 진실을 좀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SKC도 그렇고 기관들이 주로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나빴어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없었는데 작년 2, 4분기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 어닝 스프라이즈 냈었거든요. 어닝 스프라이즈 계속 내면 목표 주가를 올리고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꾸고 계속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은 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PR 관점에서 보면 이제 쭉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에 다양한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뭐 5개나 10개나 있으면 그 5개, 10개 중에서 PR이 제일 낮은 종목이 이게 제일 싸네 하고 추천해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PR 제일 낮은 걸 추천 안 하고 PR 제일 높은 걸 추천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첨보고 대주전자 이러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이제 보면 그런 실적 추정, 이제 소재 단에서 실적 추정해서 이제 보면 10만 원대는 말도 안 되게 샀고요. 10만 원대는 이제 소재 PR 평균의 절반 밑에서 사실 거래되고 있었고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소재 단의 이제 밸류에이션 PR 기준 23년 실적 추정 PR 기준에서 보면은 절대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코프로비엠은 10만 원대도 비싸서 내가 추천 안 했고 30만 원은 미친 광기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혼란에 막 빠지게 계실 텐데 일단 이제 빠따야 씨가 말씀드린 8종목을 한 5개 이상 분산해갖고 그냥 일단 갖고 계시고 3년은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걔들 많이 올라왔고 진짜 이제 뭐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올라서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놔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 찾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 3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 다 기르려면 쉽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30년 해도 쉽지 않다고.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네요. 오래오래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무시무시한 성장세와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성장세가 빠른 종목이에요. 2차전지 이제 모든 주식들 중에서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21년에 77%, 22년에 275%, 23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45%거든요. 저 컨센서스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저거는 제가 보면은 대략 한 100%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실적 추정치는 되게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 성장률을 보시면 분기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30%, 81%, 32%, 28%예요. 이게 매해 30%만 성장해도 대단한 고성장적 구조거든요. 분기에 30%씩 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81% 성장한 분기도 있잖아요. 네. 저거는 미친 성장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1년에 5.7% 하다가 22년에 10.9, 그 다음에 23년에 11.6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가는 사실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이제 좌우를 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22년에 61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21년 12월 말에 11만 4천 하던 게 22년 12월 말에는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13% 영업이익 증가할 동안에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도 증권사에서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증권사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카바를 잘 안 했어요. 지주사라고. 2차전지 애들은 지주사 쓰니까 지주 네가 해라. 지주사들은 나는 대기업 지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떠 있었다니까요. 저거를 발굴한 게 배터리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3,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57만 9천 원이 된 건데, 이거 지금 주말하고 그 다음부터 77만 원 돼갖고, 올라갔고,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작성했을 때 57만 9천 원이었거든요. 주가가 2021년 12월 대비해서는 462%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주가가. 주가는. 예.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1년 대비 23년이 11배가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860 하다가 9,483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는 5배밖에 안 올랐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를 어제 월, 화 이틀 동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주기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 주가 11배 오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실적 추정치보다 더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에 에코프로가 2조 얼마 나왔죠? 에코프로가 매출이 2조 589억. 네. 예, 2조 589억에 1,800만 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영업이익 한 1,800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기는 에코프로도 사실 좀 부진한 거예요. 이제 상승 추세에 비해 갖고는. 그래서 2사분기에 들어갔고 이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더 많이 늘어난 형태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9,483억이 아니고 1조 2천억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연말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서 15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컨센서스에 만약에 좀 미달하는 형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최종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갔다가 뭐 70이든 50이든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내가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느냐. 미래의 기업, 이 회사의 미래의 기업 이익이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딴 거 공부하실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뭐 FRB의 금리가 어떠고 저쩌고 차트 줄 긋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트 줄 백날 꺼보십시오. 그걸로 돈 되나. 그렇게 해서 돈 됐으면 돈 못 번 사람 아무도 없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기업 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가 5밖에 안 올랐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닙니다. 예. 이 얘기를 타이거 자산운용 쪽에 내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다음 가시면 이익은 제자리에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듯이 이게 이제 2020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하다가 22년에 1조 3천억이니까 는 게 없어요. 올해 이제 이게 예상 추정치가 1조 4,46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작년 영업이익 예산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20년 12월 달 비해 갖고 한 1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주식 주가가 46만 5천 원이니까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가 올랐는데 그 4배가 오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달랑 10%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반토막 난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의 네이버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줄었거든요. 1조 3,255억 하다가 1조 3,047억을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더 준다면 여기서 다시 반토막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서 나와 있듯이 1조 4,465억으로 그러면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세로 이제 돌아선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략 이 가격 정도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알고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이버는 올해 실적 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제일 메인 이 사업이 광고 사업이에요. 광고가 특히 이제 인터넷 쪽 광고는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벤처 회사들입니다. 신생 벤처 회사들. 근데 그런 쪽이 지금 벤처 시장 자체가 싸늘하게 지금 식어갖고 광고가 안 나와요. 왜 줄지 어떻게 늘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직원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팬케이크 구워주던 거를 안 구워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해서 이게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를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지금 이 판국에 주주들은 지금 3분의 1토막 나갖고 피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 판국에 그 직원들 회식비 5만 원으로 이제 1인당 5만 원으로 제한 거니까
이게 뭐한 짓이냐고 막 불만을 막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정신들입니까,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직원들 기회가 어떻게 잡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3분의 1토막 나 있는데. 뭐 직원들 자기들만 그건 잘 사는 회사지. 그거는 직원들이 좋은 회사지. 주주들한테는 하나도 좋은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은 빨리 주식 팔아야죠. 아니,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런데, 상황이 이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IT 쪽에 이제 찬바람이 싱싱 불어갖고 다들 힘든 시국인데, CEO라는 사람이 당장 이제 직원들 불러 모아갖고, 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 매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처해갖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우리 주식을 사갖고 우리 믿어줬던 주주님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시다. 우리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해갖고 뭐 임금을 깎지는 못하더라도 설령 이게 뭐 복지 후생비 받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줄여갖고 우리가 주주님들한테 우리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CEO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부리고 계속 월급 막 펑펑 주고 복리후생 빵빵하게 해주고 뭐 카카오 같은 데는 가면은 뭐 저기 1,000원 주면은 라면 다 끓여주고 거기다가 단무지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주가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건가요?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 매출은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EPS가 이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사실은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에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단이 제일 사실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 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일회성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뭐랄까 기업의 이제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데는 조금 좀 노이즈가 이제 많이 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1조 2천억 하다가 1조 3천억 하고 다시 1조 3천억 047원으로 이제 21년 조금 늘었다가 22년에 줄어든 그런 형태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20년에 8,450억 하다가 21년에 16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니까요. 와, 갑자기 어떻게 16조가 됐지? 저게 아마 일회성 비용 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본의 그 제트홀딩스 관련해갖고 특별 이익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발라내고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유료강좌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또 넘기시면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그대로면 그것도 거품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에 35조 9천억이었고요. 21년이 실적은 피크였어요. 51조 6천억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에 43조로 줄었다가 올해는 컨센서스가 1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6천억 나왔잖아요. 곱하 64 하면 64 24잖아요. 2조 4천억. 안 될 것 같아요. 연간 적자 가능성이 제가 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실적 추정치 자체도 너무 좀 좋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좀 과하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많아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저 실적 추정치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51조가 나던 회사가 지금 11조로 거의 뭐 4분의 1토막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보면 확인해요. 21년에 영업이익이 51조 6천 하다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 기준에서 11조 5천억으로 마이너스 78%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9만 6천 하는 주가가 6만 5천 하고 있으니까 32%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무서워. 예. 30% 더 떨어져야 되네요. 예. 40%.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의 증시를 지 맘대로 이제 놀이터 삼아갖고 지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 방송 같은 애들 통해갖고 막 좋다고 얘기하게끔 나발을 막 불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올리고 오히려 나쁜 데도 올리고 반면에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거나 공매도 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증권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쉽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여의도 기관들이 공통된 포지션이 반도체롱 2차전지 숏이었어요. 2차전지 숏은 지금 터지고 있고 롱은 지금 건건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걔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나 그다음에 이제 증권 전문가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하반기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이제 장밋빛 환상 같은 걸 안 심어줬으면 주가 자체가 지금 65,000원 주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주가입니다,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차전지 주식, 특히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롱숏 펀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못 오르고 억눌려 있던 것들이 올해 갑자기 제대로 임자를 만나갖고 제대로 시세를 분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떨어졌어야 될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게 막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파셔갖고 배터리 8종목 넘으시면 좋을 겁니다. 신상이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 반도체를 팔았어요.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엄청 갖고 계시잖아요. 국민적으로. 제가 그거를 1년 전부터 네카삼은 팔아서 2차전지 사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못 오르는 게 주식시장의 철칙이에요. 지금 이제 이제 몰지카카 하신 분들,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이 나왔고, 근엄하게 지금 다들, 2차전지 얘기를 하고,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 징후다. 이제 앞으로 못 오를 거다. 다 왔다. 빨리 파셔야 된다. 하고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일단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요.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고요. 에코프로 BM 주주는 20만 명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떠들고 하니까 맨날 에코프로 막 증권방송 얘기하고 하니까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다들 안 갖고 있고, 이거 좀 사야 되나 말야 되나, 배 아프네, 막 이런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다들 이제 사야 되나 말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는 먼저 지르는 놈이 장땡이다. 질러라. 그때도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지르신 거잖아요. 지르고 지금 수익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아까 그 타이거 자산운용 그 건도 보면, 이제 그 고객 레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에코프로 BM한테 완창 당해갖고, 지금 수익률이 안 좋지만, 앞으로는 많이 할 거다. 이거는 광란이기 때문에 계속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개심하든지, 해야 이 상승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주주들이 600만 명, 200만 명에서 나중에 60만 명, 2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주주들이 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 네카삼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5천,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 어떻게 사냐. 그때는 액분전이어갖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야,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 아니,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 어떻게 사냐고.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 그래갖고 신성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비빔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 그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 반토막 쉽게 나거든요.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 또 손질 못 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그거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원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5천,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 어떻게 사냐. 그때는 액분전이어갖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야,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 아니,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 어떻게 사냐고.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 그래갖고 신성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비빔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 그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 반토막 쉽게 나거든요.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 또 손질 못 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그거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무조건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좋은 주식을 사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위대한 주식을 먼저 위대한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위대한 주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좀 적정할 때 너무 좀 과하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적정 가격에 위대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한국식 가치 투자 뭐 이런 식 얘기하는 애들이 말을 거꾸로 한다고요.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를 정반대로 자기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를 한국식 워렌 버핏, 한국의 워렌 버핏 이런 식으로 불리고 다니는데도 저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니에요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듣고 뭐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내한테 쌍욕 먹는 거죠. 워렌 버핏처럼 투자는 안 하면서 한국의 워렌 버핏이 불리면 저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줄 알잖아요. 워렌 버핏은 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포트폴리오 주식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애플, 그죠? 코카콜라 몇 개 안 된다니까. 배터리 IC 투자하는 방식이 워렌 버핏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상한 거 배워갖고 내가 진짜. 그러면요 이사님 그 에코프로랑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적당한 가격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 절대 저평가였고 처음에 좀 얘기할 때 10만 원 얘기할 때 좀 사지. 진짜. 지금도 아직도 저렴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렴합니다.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고. 물리면은 좀 더 사야 되니까, 물렸을 때 더 살 거를 남겨두고 사세요. 없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제 한 100이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배터리 IC가 그렇게 사라고 얘기해갖고, 뭐 30을 샀든, 50을 샀든, 일부 담가 놓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들고 좀 기다려보시고, 그것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그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괜찮아요. 돈 있는 걸 못 보거든. 50% 남겨둔 거를 갖고, 딴 거를 또 집적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8개. 예. 그 안에서 기다리시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갖고,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만 하다. 라는 가격이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그거 훈련이에요. 자꾸 실력을 좀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일단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물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시고, 물리면 더 사고. 올라가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이게 처음에 사지고 시작이 되는 거지. 아니고 계속해서 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2개 사지 말고요. 에코프로 비엠 2종목 사지 말고, 8개 중에 5개로 사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20% 사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주식들도 다 좋다고요. 그 중에서 좀 덜 오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하는 걸 사시라고요. 그 정도 공부를 좀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 여쭤본 게 이제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 뭘 사시겠냐고 했는데, 예. LG화학도 그동안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 엄청 올랐어요, 또. 어제 제가 서정덕 TV 방송했거든요. 예. 얘기 안 하고 사면 또 이제 지가 사놓고 얘기해서 올린다. 이런 소리도 하니까. 사신다고 하셨어요? 예.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LG화학 우선주 1,000만원, LG엔솔 400만원, 에코프로비엠 400만원 추가로 더 사겠다. 그 얘기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늘 거의 뭐 10%, 20%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다고 또 이제 지가 얘기해놓고 저렇게 올라가서 LG화학 우선주가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또 쓰시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좀 미쳤나 싶더라고 내가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보면 그 당일날 또 고점에 사고 또 물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내 욕할 거잖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했어요.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니까. 어차피 딴 데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하루치를 조금 비싸게 주고 싸게 주잖아. 그게 관계없어요, 사실. 길게 보면. 내가 제일 좀 비싸게 살려고 노력해갖고, 40만 원 썼어요. 38만 원이 끝났더만. 오늘 당장 내가 사자마자 4.5%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LG엔솔은 제가 60만 원 샀거든요. 그것도 조금 올랐을 때 내가 샀는데, 아침에, 그건 또 그 이후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한 10,000원 좀 남겼고, 오늘 사서. 에코프로 BM도 제가 30만 원 샀어요. 28만, 오늘 5천, 6천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좀 났고, 오늘 상 가격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LG엔솔, 에코프로 BM, LG화학 사신 거예요? 예. LG화학 우선주를 1,0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LG엔솔을 샀죠. 사실은 이제 LG엔솔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좀 그걸 봤을 때 2002 산업에서 봤을 때 글로벌 탑 2개 회사예요.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진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아마 ASML을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ASML보다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더 좋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주식은 이제 주가에 무관하게 기본 깔고 와야 되는 거니까, 원래 제가 그 주식들이 2개가 다 600씩은 있었어요. 근데 1,000만 원 채워야지. 600은 너무 좀 쫓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씩 더 사서 원금 기준에서 1,000만 원씩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을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 누가 이제 댓글에 LG화학 우선주가 더 좋다고, 거기 이제 괴류익하고 50% 넘어간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LG화학 우선주 사면 배당도 많이 짭짤하고 더 괜찮겠다 싶어갖고 사실 LG화학 우선주 샀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살 거야. 안 사면 더 싸게 샀을 텐데. 생각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는데.
야, 그래도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랑 거의 지금 관심에 가장 그 많은 종목인데요. 그래도 이 가격에 사셨다는 게 딱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해보면 안 비싸다니까. 안 비싼 거죠. 그게 뭐가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지금 이제 대략 보면은 원래 27년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이 71만 톤 캐파를 완성하기로 했었는데 1년 땡긴답니다. 26년에 71만 톤 캐파를 완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71만 톤이면은 이제 만 톤당 7천억이니까 71만 톤이면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돼요. 50조 원에 이제 뭐 한 10% 잡으면 영업이 5조고. 그럼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 20% 정도 이제 세금 내고 그러면 4조 정도 되잖아요. 지금 시총 얼마더라? 한 30조 되나? 지금보다 4배 가야 되네요. 프로비엠이 지금 올해 제가 추정은 대략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26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순이익 기준에서 5배가 늘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대략 5배 정도 올라가겠네. 26년까지 가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한 5배 더 가는 거네요. 5배죠 뭐. 어차피 너 2배는 먹어놨고 아직 3배 먹었구나. 200% 수익 나 있고 뭐 추후로 더 사서 이제 남은 거는 또 500% 먹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비싸도 한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카다 돌아가십니다 진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런 거구나.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니들 말 들어갖고 해갖고 성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의도 기관들이. 여의도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당신들 말 잘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가? 나도 한번 계산해봐야지. 빠따야 씨는 좀 보면은 조금 낙관적인 편향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인정합니다. 제가 좀 낙관적인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해갖고는. 그래서 양념이 좀 있어요. 양념 좀 걷어내세요. 양념 걷어내서 보면 5배는 안 돼. 한 3배 반이나 4배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3배 반 내도 괜찮지. 엄청난 거죠. 예. 많이 걷어내면, 내다 보면 한 2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2배는 좀 까리한데. 그러면 좀 망설일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실적을 추정해보고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R이 얼마가 되고 그러면 그 PR에 대해서 내가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게 바로 투자예요. 이게 원래 투자거든요. 그동안 여의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기관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했던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동안 여의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던 겁니다. 네. 그 이사님께서 과거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하셨었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원래로 좀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원상태로 그 고점까지 거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걸리죠. 보통 보면은 이제 4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반도체는 21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고점을 올리면 25년인데 저는 거기서 1, 2년 더 늦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 27년. 왜냐하면은 이제 21년도에 거품이 있었어요. 코로나 버블. 코로나 버블 때 이제 네이버 기억나시겠지만 언택트가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펀딩해갖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들 돈 받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뭐 IT 쪽으로 투자를 했을 거고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이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니 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열심히 설비 투자를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곧 코로나가 끝나버리고 그 코로나 버블이 꺼지면서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펀딩해갖고 활발하게 돌아갔었던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메타나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쪽 사람들도 다 직원을 잘라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뭐 반도체가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근데 뭐 하반기 가면 재고가 금방 해결될 거서 회복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막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러니까 빨리 파십시오.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재고가 다 없어집니까? 누구 사줘야 없어지죠. 네.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수요 생길 데 없어요. 지금 휴대폰을 바꾸고 있습니까? 노트북을 바꿀 겁니까? 챗 GPT 그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지금 드러났잖아요. 물어보면 이상 소리 한다니까. 없어요. 희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위적인 감산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감산 안 해요, 삼성전자는. 98년에 감산하고 지금 25년 만에 감산하는 겁니다. 사반세기 만에. 98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5분의 1토막 났었습니다. 지금 얼마 빠졌죠? 32% 빠졌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 자체가 감산한다고 하니까 예. 내부 실적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기업 자체가. 예.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예. 왜 감산을 할까? 예. 원래 반도체 라인은 감산이 없는 라인입니다. 거기 한번 지금 설비 투자가 금액이 계속 커져갖고 지금 뭐 거의 라인에 뭐 그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뭐 5조, 6조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5조씩 투자했는데 그걸 세운다고요? 그럼 뭐 감가 상각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1, 4분기에 지금 이제 삼성이 6천억이잖아요. 흑자 6천 났잖아요. 2, 4분기 공장 세운다는 거잖아요. 공장 세우면 잘 팔려갖고 2, 4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가도 감가 상각비 부담 때문에 적자가 조 단위로 나게 돼 있어요. 2,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뭔 돈을 합니까? 아까 그 모건 스탠리 공매도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고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죠. 양쪽 다 문제 있습니다. 이게 요거죠.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보도한 에코프로비의 매도 외친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대량 잔고를 갖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툴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가도하고 LNF는 이제 이 뭐랄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적 추정으로 딱 해갖고 보면 이거는 빤한 거니까 툴이 있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의심을 딱 저렇게 이제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일단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증권거래법상에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시세 조정 행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서 이제 하는 요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공매도를 쳤고 그러면서 그 공매도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을 옳게 하는 정보를 리포트로 써갖고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시세 조정 행위로 딱 걸리는 거고, 이 시세 조정 행위에 위반 시 이제 그 제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고 벌금액을 상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한액을 5억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하는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되게 엄벌하는 이게 이제 이 재량의 그러니까 형량으로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범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잡아요?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잡으라고 각종 청원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거 조사해라. 이제 민원도 넣고 뭐 금감원 민원도 넣고 감사원 민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넣고 이제 그 지역구 동네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해갖고 처벌받게끔 해야죠. 조사하게끔 해야죠.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이 법리에 있어 갖고는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이제 고의성하고 그다음에 좀 의도성 그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허위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검찰이나 조사 당국에서 밝혀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얘기하면은 내가 이게 좀 뭐랄까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에 나온 보고서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이제 이거 뭐 관련된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명백하게 이 좀 틀어갖고 좀 이제 과한 과정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나 이제 그 조사 당국의 역량에 사실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제 남부지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증권 쪽에 이 선진화, 이제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상당히 좀 중요했던 조직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검 그 이제 금융 저기 조사국 이런 쪽이 없어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증권 애들은 이제 신난 거죠. 경찰이 들여다봐서는 이거를 입증 못해요. 이건 되게 전문적인 거라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다시 이제 남부지검이 아마 저기 복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뭐랄까 저기 한 건수를 올리면 이제 그 남부지검의 위상도 올라가거니와 예.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이제 아주 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돈 벌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사실은 뭐랄까 돈이 걸려있는 이제 곳이라 갖고 원래 이제 제가 증권 시장 있을 때도 이제 저기 뭐 대투 있고 그다음에 매니저 할 때는 저도 3,500억 운영했으니까 되게 크게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럴 때도 그랬고 보면은 진짜 이제 뭐 전쟁터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갈수록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검객이면 칼로 싸워야지 이제 칼과 칼로 이제 싸우는 이제 뭐 그런 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막 표창도 날리고 칼에다가 독도 바르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페어 플레이를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다들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페어 플레이 같은 거는 다 개나 줘버려. 돈만 벌면 장땡이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좀 바뀌고 타락한 것 같아갖고. 근데 결국은 주식은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사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큰 돈은 그쪽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사고 팔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진짜 하도 무식한 사람들이 맨날 보면 이제 이게 매일 시장을 중개하려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종합주식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외국인이 사서 올랐습니다.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언제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동일해요. 동일한 수량을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서 올랐다, 누가 많이 팔아서 떨어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동일한 수량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는데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냐? 그거는 결국 스트롱 필링하고 관계 있습니다. 누가 강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면 조바심이 나고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심각하게 이제 경제 상황이 붕괴되고 가는 과정이면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이 되게 조급하고 빨리 팔아갖고 현금화 시키고 그렇게 조반조반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쪽에서 스트롱 필링을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라도 막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확고하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이제 끌고 가느냐 하는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의 등락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수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는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이제 돈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하시기 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업 이익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하면 그날 이제 위에서 공매도 애들이 다 때려버려갖고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에 떴다가 음수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는 기업 이익과 관계없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길게 1, 2년 두고 보면 결국 이익 따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한 해에 진짜 뭐 이익이 250%, 300%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0%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진 것만큼 딱 떨어졌었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4분의 1토막 난 애만큼
영업이익이 3배가 올라간 애가 똑같이 30%씩 떨어졌다고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게 올해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고, 결국은 그 위대한 기업이 주가를 다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를 훌륭한 기업을 사서 내가 적정한 가격에 샀으면 그 믿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텀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년도 좀 어렵고요. 2년 동안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얘기합니다. 3년 되면 반영됐더라고요. 네. 3년째 반영될 때 첫 해, 둘째 해 반영 안 됐던 거를 다 몰아갖고 반영을 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3년 동안에 10배 올라갈 주식인데 1년째, 2년째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하다가 3년째 10배가 오는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투자는 최소 3년이다. 3년 안 하고 있으면 투자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게 실적 추정하고 해서 이게 제일 좀 뭐랄까 그 모범적인 방법이고 제일 이제 좀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클래식한 방법에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실적 추정도 잘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 성과 내는 것도 내가 수용한 거에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나를 계속 애타게 하면서 주가가 전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3년은 가야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막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이 30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잘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터트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배터리시 오락해갖고 이제 올라온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구나. 설렁설렁 그냥 이제 대충 좀 이렇게 좀 웃기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잘못 본 거야 당신들이. 내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사님 그게 3년 정도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면 예. 그래서 3년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제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한 3년을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예. 2년도 약간 부족해요. 2년 약간 부족해요. 2년 부족해요. 예. 그러면은 약간 2차 전지 산업에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나요? 3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도 뭐 20에 들어가야 된다, 30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PR도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고성장하는 산업의 PR은 한 30배 정도를 대충 주면 좀 무난합니다. 이것도 좀 경험칙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0배의 PR을 받고 쭉 갔던 주식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SM이나 JYP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YG 같은 이제 한국의 이제 엔터 산업들이 대개 보면은 한 30배 전후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이제 그동안 K-팝이 쭉 세계로 호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성장세가 가파르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좀 이제 곽강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보면은 25배, 30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배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배 정도로 보시면은 되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전혀 성장주가 아님에도 이제 성장주 이제 카테고리에 넣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 요게 네이버거든요. 예,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1조 정도 이제 그 예상 실적 기준에서 1조 정도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아마 시총 20만 원 정도. 예, 주가가 20만 원이고 시총으로 32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R 32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아직도 이제 네이버는 고성장 주식이다. 지금은 성장이 살짝 둔화가 됐지만 다시 이제 성장세가 다시 빨라질 거다. 과거 같은 성장세가 이제 영화를 다시 찾을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PR을 32배를 지금 이제 실질 컨센서스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30배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사님 오늘도 이렇게 너무
유익한 내용들, 뼈 때리는 내용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있고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제 딴 것보다도 좀 쉽게 돈 벌 생각을 좀 버리세요. 보면은 자꾸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 댓글들 많이 달리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돈이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의지해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계속해서 당신들 뒤치다거리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네. 이만큼 해줬으면 진짜 감사해하고 다음 살 기는 자기들 자꾸 찾아 나서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의존해갖고는 뭐 내가 돈 따박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서히 좀 독립하기 위한 노력, 공부 이런 것 좀 많이 좀 하십시오. 그 이사님 유료 그 강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오면은 또 한번 출연해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대충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책 나오셨을 때 목차를 갖고 설명해 주신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차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